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활학으로서의 난명학. 우리가 사는 현대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낄 거예요. 어제 아래 제가 들었는데 아이를 낳고 인터넷에 팔려고 내놓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들 재산을 이제 다 받고 나서는 내몰라라 하면서 바깥으로 내몰고, 많이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어떤 살인 사건, 그리고 여야의 갈등, 진영 논리.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획일성에 입각해가지고 동지가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러한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 같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 난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많이 걸어왔죠. 그냥 연구실 안에서 공부하고 사회와 이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대중들과 함께 하고, 뭐 요즘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반성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지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위기의 시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학문입니다. 죽어있는 옛날 학문이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있는 학문으로서의 난명학,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난명학의 활학적 인소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다시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 이러한 활학적 인소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 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시를 지어요. 난명의 친구 가운데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문은 잠옷 자운의 식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광문이 향교의 훈도를 이야기합니다. 종국품인데요. 그러니까 이원을 결국 이원이 광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교 훈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원은 잠옷 자운의 식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원이 살고 있는 집은, 자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후한 때 양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책을 많이 보유하고 그 다음에 큰 학문을 일으켰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넉넉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종래로 예디를 상고하여 덕력이 많았다네. 그래 책을 읽으면서 예디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책을 통해서 힘을 얻은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활법은 모름지기 당하에서 수레를 다듬는 사람이 알았나니. 이 활법, 요게 이제 바로 활학이죠. 살아있는 학문인데요. 살아있는 학문의 요체. 그것은 당하에서 수레를 다듬는 사람이 알았나니. 요거는 고사가 있습니다. 요 고사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당하에서 수레를 다듬는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수레를 다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 두 가지가 구분이 되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양궁의 집과 같다. 이게 종래로 일상고하여 덕력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활법은 어디냐 하면은 그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보다도 수레에서, 당 아래에서 수레를 다듬는 사람, 뭔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먼저 알았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내가 잘 수양해서 사악함이 없는 거, 내 마음에 사악함이 없이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자세를 가진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자덕, 자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레를 다듬으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를 다듬는다라고 하는 어떤 실질, 그 다음에 저 위에 추상적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배워가는 이 하학, 물 뿌려 썰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하학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이런 것들. 추상적인 논리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가지고 배워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활학이 있는데 그 인쇼도를 자덕과 실질 하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덕입니다. 아까 시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제나라 황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신화 가운데에 수레를 만드는 이 장인인 윤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나라 황공이 당상에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하 마루 밑에서 이 윤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를 열심히 이제 수레 바퀴를 만들면서 이 황공한테 물어요. 임금님께서는 지금 뭐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황공이 책을 보고 있나니라. 그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들은 지금 다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 윤편이 물으니까 황공이 다 죽은 옛날 사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편이 그러면은 임금님께서는 지금 성인의 찌꺼기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공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그 무슨 말이냐? 나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 천도에 나오는 거죠. 보세요. 신의 경험에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수레를 깎는 것이 응성하면 헐거워져서 단단하지 못하고 이게 응성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이 깎아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이 바퀴가 돌아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너무 꽉 끼게 하면은 빡빡해서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성하지도 않고 꽉 끼지도 않게 이렇게 깎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데 아마 책에도 이렇게 깎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책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바퀴를 못 깎는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깎으면서 그 미묘한 지점을 찾아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밑에 보시면은 손에서 터득하고 마음에서 응한 것이어서 입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성하지도 꽉 끼지도 않는 것은 손으로 터득하고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응하는 것이어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익숙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뭐냐면 도인 거예요. 이 도 같은 경우는 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행동과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서 또는 손으로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자득하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편이 이것은 아들에게조차 깨우칠 수가 없고 신의 아들 또한 저에게 배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 나이 70이 되도록 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옛사람도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읽는 것도 옛사람이 남긴 찌꺼기일 따름입니다. 그래 임금님은 지금 문자만 보고 있지 그 옛사람들이 전한 그 마음을 바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몇 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글자 몇 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숱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미묘한 지점들을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된다. 그게 바로 스스로 자 얻을 덕이 자덕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환공은 이 책을 이렇게 펼쳐두고 보고 있고 이 윤편은 이 바퀴를 깎으면서 그런 담론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르마리 그러니까 아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실생활에 정확하게 쓰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난명이 이 편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 알겠죠? 여기에 활학과 살아있는 학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인데 난명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도시의 저자 건의를 보면은 금은 보배 등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자 거리를 나가서 건의를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종일토록 그 가격만 흥정하다가 끝내 자기 집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것보다 계속 보배,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참 좋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흥정만 하다가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 필의 배를 팔아서 한 마리의 고기라도 사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거는 바로 한 필의 배를 팔아가지고 한 마리의 고기라도 사오면 이거를 식구끼리 잘 나누어 먹잖아요. 실질적인 거죠. 그래 오늘날의 학자는 성리설, 이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가 어떻다. 이 성리설만 고상하게 이야기하기만 하여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실질적인 이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 실질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안에 이제 그 깊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퇴계에게 편지를 써서 그때 기대성하고 퇴계가 이기 논쟁을 막 벌이고 있을 때 퇴계가 그것을 중지하라고 합니다. 중지하면서 그렇게 입으로만 이 쇠소응대, 그러니까 물 뿌려 쓸고 어른이 부르면 대답하는 거,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입으로만 성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세도명,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적질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죠. 이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배에 대해서 가격을 흥정하는 게 바로 뭐냐? 성리설을 이야기하는 거다. 물 뿌려 쓸고 응하고 대답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한 필의 배를 팔아서 한 마리의 고기를 사는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학문.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학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게 바로 실질입니다. 그 다음에 하학도과 연결되는 건데요. 하학도 저 위에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어떤 실용적 가치가 있는 이러한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남명은 원천부라고 하는 긴 부를 짓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인사지 하행, 인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는 것이 근천리지 상달, 오묘한 이치에 도달하는 근본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은 그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하학이죠. 그러니까 실질하고 하학은 많이 결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학에는 이 자덕과 실질과 하학이라고 하는 이 세 요소가 있어요. 이 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경의학이라고 하는 난명사상의 핵심이 바로 경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명은 돌아가시면서도 창문을 열어라 이렇게 날씨가 청명하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주장했던 것이 경과 의거든요. 벽에 경과 의를 붙여두고 늘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하나 차고 다니는데 그게 경의금이죠. 내명자경,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 경이고 외단자의 바깥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과 의, 특히 의 가운데에 바로 난명사상이 깊게 이렇게 잠복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신명사 명이 있고 요것을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그림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신명사 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일진군, 명당포정. 이 태일진군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또 태일진군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 의인화시킨 것입니다만은 태일진군이라고 하는 마음을 관장하는 임금이 다른 말로 천군이라고 하기도 해요. 명당포정. 이 밝은 당에서 명당에서 정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나라가 있다면은 마음의 나라에 명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임금이 태일진군이 정치를 펼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상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는 누가 이제 그 주장을 하냐면 바로 총재가 내정을 이렇게 살피고 외정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백규가 바깥으로 이렇게 살피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팎을 그러니까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정은 총재가 그 다음에 외정은 백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성추 출납, 추 같은 추미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국가의 기밀을 이렇게 출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추미론을 받들어서 출납함에 그러니까 문서를 내고 드리고 함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신수사. 이 충은 진실이죠. 진실과 믿음으로서 말을 잘 세련되게 닦아서 그렇게 출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또 언어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소통할 때의 언어에 어떤 것이 실려야 하는가? 진실과 믿음. 이런 것으로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사자부 근 백물기. 사자부를 바라고 이 사자부가 뭐냐면은 여기에 밑에 써놨죠. 화항직방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절도에 딱딱 맞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우리가 보면은 생활함에 있어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맞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을 화라고 합니다. 발익의 중절. 그러니까 마음이 그 절도에 꼭 맞는 것. 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항상되게 하는 것입니다. 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반듯하게 하는 거죠. 행동을 반듯하게 하는 것. 요게 이제 사자의 부적을 이렇게 바라고 근백물기 바깥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악한 것들이 많이 나의 어떤 정신세계로 이렇게 침투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금지를 시키는 깃발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남명사상의 가장 그 고갱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될 텐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 내용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바깥으로는 이 100가지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깃발을 세운다. 구교지사는 삼요시발이라. 이 구교지사 우리 몸에 있는 9가지 구멍의 사특함입니다. 이 9가지 구멍 우리 몸에는 눈 2개, 코 2개, 그다음에 입 하나, 귀 2개, 성문, 항문, 성기 이렇게 해서 9개가 되죠. 여기에는 내외를 소통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9가지의 감각기관이죠. 이 감각기관의 어떤 사악함,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악함은 어디서 오는가? 삼요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삼요는 눈과 귀와 입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입에서 비로소 출발한다. 그래서 동미용극 진교시살. 동미용극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악함들이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악함들이 조금 이렇게 기미들이 움직이면은 요게 이제 동미죠. 이 동미라고 하는 거 기미가 움직이면은 용감하게 나가서 이기고 용감하게 이겨서 나아가 시살이라고 하는 것은 섬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나의 마음을 침투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은 용감하게 나아가서 적들을 섬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살. 그리고 섬멸하고 나서 다시 천군이 있으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잖아요. 그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사는 집이 명당이고 명당의 어떤 그 뜰이 단지입니다. 요 단지에 와가지고 복명 적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이 천군의 나라를, 마음의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적들을 쳐부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복명하니, 적들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나라가 요수는 대표적인 성군이죠. 이분들이 다스릴 때의 그러한 세월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나라에 태평이 온 거죠. 태평 그 시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관폐색, 요게 개자인데 요게 이제 관자로 돼야 되는데 요게 틀렸어요. 이 관자로 돼야 됩니다. 관문 관자. 세 가지의 관문, 그 입의 관문이 있고 귀의 관문이 있고 눈의 관문이 있는데 요 세 가지의 관문을 폐색하니, 닫으니,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안에 자기의 정신세계 속에서 맑은 들판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끝이 없는, 요게 청야무변입니다. 청야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들판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가 맑아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환기일 시연, 하나로 돌아가서 도리어 하나로 돌아가 가지고 귀일에서 시연, 시동처럼 고요하면서 연못처럼 잠겨 있네.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아까 우리가 봤던 시거의 용년, 연무기 내성 할 때 그 시연이죠. 바로 남명의 역동과 부동,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연을 하는 것은 시동처럼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연못처럼 침잠하는 것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축적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축적해서 결국은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필요하면 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소리치는 거죠. 시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그 소리치는 것이 이 안에서도 들어 보이죠. 바로 동미용극, 진교시살 이런 거죠. 조그마한 기미가 있으면 가가지고 쳐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용감하게 이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선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소리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천군이라고 하는 마음의 나라에서 정치를 베푸는데 안에서는 총재가 다스리고 바깥에는 이제 백규가 살피고 하는데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신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절도에 맞게 하고 항상되게 하고 마음을 곧게 하고 행동을 반듯하게 하는 화항직방의 논리로서 하면서 이 사악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깃발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우고 특히 이제 출납하고 바깥으로 드나드는 이게 바로 감각기관들인데 이것을 잘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은 이 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욕망들, 그 잘못된 그 욕망이죠. 인욕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천군의 나라에 마음의 나라의 임금인 그 임금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잘못된 인욕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세 가지의 관문을 이렇게 닫고 있을 때 자기가 마음속에 자유의 경기가 확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에너지를 안으로 축적하기 위해 가지고 환기일, 그 다음에 시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서 시동처럼 고요하고 연못처럼 맑게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죠. 이것이 또 필요할 때는 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소리짓던 거죠.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림으로 그린 게 요게 이제 글자가 지워졌습니다만은 이게 옛날 거라고 그래요. 신명사도, 사독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신명사가 있고 마음의 집이죠. 마음이 사는 집이고 요게 바로 단직하는 것입니다. 뜰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태일군 돼 있죠. 태일군이 바로 태일진군, 요 마음을 다스리는 임금이에요. 이게 마음의 나라죠. 마음의 나라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임금인 태일군이
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총재서 나왔죠. 총재가 경입니다. 경을 통해서 안을, 그러니까 내명자 경이기 때문에 경을 통해서 안을 이렇게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이 있잖아요.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그 밖에는 귀라든가 몽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이 사악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요게 바로 귀의 관문이고 요게 눈의 관문이고 요게 입의 관문인데,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여기서 잘못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요게 삼뇨죠. 아까 삼뇨 나오잖아요. 삼뇨가 바로 눈의 관문과 귀의 관문과 입의 관문,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심기 항상 이렇게 살피는, 기미를 살피는 거죠. 기미를 살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은 들어오려고 하면은 깃발이 날려가지고 진교시살, 동미용국에 진교시살을 해버려가지고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뜰하게 엎드려가지고 임금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신세계가 청야무변 깨끗한 들판이 자기 정신세계에 나타나서 태평성세를, 자유로운 어떤 그런 경계를 딱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게 삼관폐색 말이 나왔죠. 세 관문을 딱 닫았을 때 안에서 다시 충전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하고 아까 글하고 이렇게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태일진군이 명당포정하여 이쪽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유롭게 하는. 그래, 이것은 이게 보면은 우주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주론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수양론, 그 다음에 치국론, 이렇게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우주론하고 결부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익괴를 이야기합니다. 익괴. 요 양, 양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죠.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음이 되어 있잖아요. 같은 게 바로 요걸 이야기합니다. 요게 이렇게 되어 있죠. 떨어져 있죠. 요거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바로 요 감계를 이야기하는데, 감은 물이고 이는 화, 불을 이야기합니다. 불과 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일과 월로 되어 있죠. 일과 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이야기하는 이 우주론적 상황에서 인간은 마음이 이 우주 안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렇게 풍부받았다, 내려왔다. 우리의 어떤 마음은 몸은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받는 것이지만은 이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천인합일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용어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남명은 이런 주역 참동계 발휘에서 문구를 따가와 가지고 이 하거하는 것이 우주의 본원적 힘이거든요. 우주의 힘이 잠시도 멈추지 않으니 묵묵히 자연의 질서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운행한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이 우주의 전체 질서 속에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음 이것이 아니라 이 우주와 함께하는 인간을 우리는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늘에게서 우리 마음이 내려온, 그래서 결국 이제 하늘을 닮아가야 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양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인간이 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수양론. 수양은 뭐냐면 닦을 수, 기를 양. 하나는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이게 닦아내는 거고,
양 같은 경우는 이 잘못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길러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거예요. 거울에 먼지가 묻었을 때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는 게 수고, 양 하는 것은 먼지가 묻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몸에 병이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게 수에 해당하고, 병이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 하는 거, 이게 바로 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닦고 길러내면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바로 성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성인.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인자기론이라고 하죠. 예컨대 안현이 수는 하이냐며 여는 하이냐. 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유의자 역약시하리라. 순임금처럼 하면 순임금처럼 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순임금처럼 하면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성가학, 성스러운 것은 성인은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방법이, 인간이 성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남명은 존양, 성찰, 극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존양은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딱 보존해가지고 끊임없이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이렇게 길러내는 것, 풍부하게 하는 이것이죠. 경을 통해서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여기 보면은 아까 성성요기에 나오죠. 남명이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것이 성성인데, 늘 깨어있는, 경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자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늘 깨어있지 못하고 바깥에 사물들이 많잖아요. 바깥의 사물들과 나의 마음이 부딪히면서 어떨 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러한 사물에 대한 욕심들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성찰하는 것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이게 반성하는 것이잖아요. 살피고. 여기 보면 치찰하는 게 바로 성찰입니다. 이 백교가 담당하는 건데요. 이 치찰하는 게 바로 성찰을 이야기합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만한 어떤 사욕 같은 거 일어날 때 자기가 이 성찰해 나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조금 심각해졌을 때 그때는 극치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발달하고 적들이 많이 가까이 왔을 때 나가서 물리치는 게 바로 극치죠. 그러니까 존양하고 성찰하고 극치하면서 인간은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방법은 뭐냐?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보존해가지고 길러내려고 하는, 본성을 길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욕이 나는 기미를 끊임없이 이렇게 보고 반성하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용감하게 나가가지고 없애버리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남명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찰하고 극치, 이런 것들은 특히 사물과 부딪히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물이라고 써놓았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는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인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죠. 물 하는 것은 자연물이죠. 물건, 이런 것들입니다. 물건에 관한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무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물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 성찰과 극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반성을 해서, 또는 이겨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성스러워져야 된다. 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성이잖아요. 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인데, 성을 막는 것은 바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라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월 해가지고, 1월은 바로 요손 1월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태평 세월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임금이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임금은 바로 요순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 해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척결하고, 그래서 요순 임금처럼 우리 임금이 돼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남명이 가졌던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국군사 사직 돼 있죠. 나라 임금은 사직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선조가 어떻겠습니까? 임진왜란 일어나니까 의주로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더 쳐들어오면은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막 하고, 그때 이제 신하들이 다 만료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비겁한 군주나 이런 사람들이 역대로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많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군사 사직, 나라 임금은 사직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금이나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천덕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자기한테 부여한 임무가 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인에 기반한 힘으로 막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에 기반한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천덕과 왕도죠. 남명이 이 그림 안에도 그걸 제시하고 있죠. 바로 이게 치국론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임금은 성스러워져서 요순 임금처럼 되어서 태평 시절을 만들어야 하고, 위기의 국면에서는 임금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그 임금은 하늘이 부여한 임무를 잘 이해하고 그 덕을 유지하면서 이 백성들을,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을 힘으로가 아닌 그 인으로, 의진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남명의 사상 가운데에 그 핵심적인 것이 경의고, 그 경의가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에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에 딱 귀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론과 수양론과 치국론 이렇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어요. 개방되어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을 통한 마음의 주체 역량, 이게 있는 거죠. 주체성을 가지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주체를 가지고 개방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 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름을 붙여봤는데 활학도. 아까 이야기했죠. 활학은 기본적으로 자덕,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거다. 책에 나오는 몇 가지를 외우고 한다고 해서 자덕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지금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사전에 이렇게 뭐 몇 가지 입력을 시키면은 이렇게 다 드러나요. 옛날에 검색 같은 게 어려워 가지고 그게 다 많이 암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거를 터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터득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아까 왜 윤편처럼 수레바퀴를 다듬는 이 장인처럼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 실습하지 않으면은 수레바퀴 그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미묘한 지점들을 잘 선택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꽉 끼지도 않고 너무 헐거워지지 않는 아주 미묘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 우리가 아까 왜 고기 이야기 나왔잖아요. 배를 팔아가지고 한 마리 고기 산다는. 이게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건데 바로바로 와닿는 이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학, 생활. 이런 생활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활학인데 조금 전에 신명사, 도, 명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봤죠. 하나는 일요일과 관련되어 있는 우주론이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수양론이고 또한 임금이 나라를 태평스럽게 만들어가는 이 치국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경의학과 활학은 바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활학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같으냐 하면요. 수기치인 뭐 그것도 조금 비슷한데 자기가 이제 먼저 수신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말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수신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지인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제 그 발각이 돼가지고 좀 곤란하게 되죠.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먼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맑은 물. 맑은 물이 있으면은 샘에서 맑은 물이 있어가지고 그 샘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개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맑은 물 같은 경우는 개울로 흘러 넘치면은 그 개울에 그 맑은 물을 먹고 고기를 살리고 또 뿌리를 만나면은 그 맑은 물이 나무를 살리고 이게 다시 이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마을을 살리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을 살리잖아요. 맑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살아있는 건데요. 맑기 때문에 고기를 살리고 물고기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자기가 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그 병균이라든가 나쁜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바깥으로 넘쳐나면은 고기를 만나면 고기를 죽이겠죠. 나무를 만나면 나무 뿌리를 만나면 나무를 죽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활락을 해서 이 맑은 물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은 아까 왜 이 성 안에 뭐 성을 가지고 이렇게 신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많은 어떤 그 욕망들이 막 꿈틀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맑은 마음이라든가 활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활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활학은 자기가 먼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수양도 마찬가지죠. 수양. 자기가 먼저 깨끗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렇지 못하죠. 많이. 요즘 TV 보기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뉴스 듣기가 참으로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활학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활학. 스스로 살아있는가. 그러면서 그 살아있음이 작동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한 함께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우주하고 소통하고 수양을 해서 내가 행복하고 치국, 나라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근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활학이 있는 거죠. 그 활학은 바로 경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밑에 보세요.
경에는 죽은 경이 있고 살아있는 경이 있다. 이게 사경과 활경이거든요. 경에는 죽은 경이 있고 이거는 사경이고 살아있는 것은 활경인데 활경이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에 집중하는 경을 지키면서 어떤 아까의 하학이라든가 실질 이런 거거든요. 사물에 접하고 일에 접했을 때 의로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이것은 죽은 경이다. 자기 혼자만 이렇게 딱 감추고 있고 이것을 현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세상을 살리거나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수양이라든가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학문이죠. 무용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주체적인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떤 자기 주체적 역량을 가진 개방성입니다. 주체적 개방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의를 이야기했는데 경의가 바로 화락이라고 했죠. 대통령의 경의학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의학. 남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경의학에 입각해서 밝은 거울과 공평한 저울을 마음속에 지니고 이것으로 사람을 등용하게 되면 치국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진봉사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용인입니다. 용인. 사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양이 되어 있고 마음이 밝아야지 거울처럼 밝아야 밝고 그 다음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저울이 있어야지 사람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욕심과 맞는 코드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아까 왜 성이 있었는데 성 안으로 여러 잡기들이 들어오고 이 욕망들이 막 꿈틀거리는 이런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대통령의 경의야. 대통령은 거울과 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밝은 거울 같은 마음과 공평한 저울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때 요순1월 요임금과 순임금이 태평성세를 만들어 가던 이런 어떤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기를 통해서 거울과 저울을 마음속에 유지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써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세를 만들어가는 경형이죠. 경형. 거울경, 저울대형. 이게 대통령의 경의학. 공무원의 경의학은 뭐냐? 청렴입니다. 청렴. 공무원이 망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시험 잘 봐가지고 공무원 된다고 해가지고 시험은 이거 외우는 거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자덕, 실질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진봉사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명은 서리가 도둑이 되어서 나라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앉아 국맥을 결단낸다. 서리 같은 건 하급관리거든요. 하급관리가 일선에서 백성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여기 옛날에 요즘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뇌물 주고 이렇게 많이 했죠. 받는 사람이 없으면 주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그 법안이 이제 마련돼 가지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김명란법인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남명은 이 합천 유해 비문에서 군문세가에서 뇌물을 요구할 때는 항상 빈 봉투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렴을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청렴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태평스러워집니다. 안 받으면
안 주거든요. 공무원의 경의학은 청렴. 그러면 학자 지식인의 경의학은 뭐냐? 비판정신입니다. 비판정신. 활학으로서 학문하기. 그러니까 남명 같은 경우는 득계 오건에게 편지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대의 그 성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고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당대의 학문 풍토를 비판하면서 성리만을 논하는 자는 돼지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달아나 버린 돼지를 뒤쫓듯이 대중들이 모두 그를 쫓고 있으니 끝내 어느 곳에 몸을 두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기에 커다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죠. 그러면서 임금이 예컨대 아까 왜 자전은 세견하시나 불과 심궁지일 과부요 전하는 유충하사 지시 선대지일 고사라 이렇게 그 남명이 이야기를 했듯이 을묘사직서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당대를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이게 바로 비판. 학자들이 만약에 비판의 눈이 사라지면 그 학자라고 할 수 없죠. 몇 가지 사전적 지식을 외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식인이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고. 지식인의 경의학은 바로 비판 정신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경의학은 뭐냐? 각성이죠. 각성. 각성된 시민 정신입니다. 남명은 민안부에서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은 나를 뒤엎어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물에 비유하고 군주를 배에 비유해가지고 물은 언제나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엎어버릴 수 있다. 이 백성이 눈을 뜨고 있으면 관리라든가 대통령이 함부로 하지 못하죠. 진영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경의로 깨어있는 심성을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가질 때 이게 바로 시민의 경의학인데 이게 보이는 거죠. 사리사욕이 아니라. 인욕에 헐떡거리면서 여기에 막 온갖 마귀들이 막 그 마음에 들어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청명한 맑은 거울처럼 이렇게 수양된, 각성된, 성성한 이러한 시민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대통령의 경의학과 그 용인이죠. 거울과 저울. 그 다음에 관리, 공무원의 경의학은 청렴이고 지식인의 경의학은 비판하는 능력, 비판 정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은 각성해야죠. 만약에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한 나름 어떤 계층을 가지고 이렇게 또는 뭐 항목을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정의롭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로 뭐겠습니까? 개인으로는 행복해야 됩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개인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경의학은, 남명의 경의학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각성과 비판과 청렴과 용인, 이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남명학은 공안 논리로 치장된 사이비 학문을 배격합니다. 남명이 추구했던 학문은 질박합니다. 한 필의 배를 팔아서 한 마리 고기라도 사오는 것이 더 낫다는 실덕의 학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맹목적인 민주화의 열정을 넘어서 우리의 덕성과 각성을 지닌 새로운 인간 유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래의 인간형은 한국적 덕성을 갖춘 인간, 성찰을 통해서 각성된 인간, 비판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 그리고 실무적 능력을 갖춘 인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남명의 경의학은 새로운 학문, 즉 활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상 구현하기, 일상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하학상달론도 역시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명학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 활학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이러한 살아있는 학문입니다. 박물관에 적재되어 있는 그런 고문서나 그런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학문입니다. 그 안에 이제 활학이라고 하는 경의학이 있었던 것이죠. 경의학에 바탕한 그 남명의 활학은 새로운 시대의 학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